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22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얘기부터 잠깐 해봐야 될 부분들이 계속 이번 주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지난주 시장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은 다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0.73% 주간 기준입니다. 나스닥은 0.22%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7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11월 현재까지 1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다우는 10%, 나스닥 8%, S&P 500 8% 이상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주 미국은 조정을 보였다.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 행보를 놓고 봤었을 때, 뭐 계속 제가 매일 오전 시황에서 미국 시장 얘기를 계속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언택트와 컨택트가 시속 게임을 계속 펼쳤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목금 정도부터 시작해서 또 조금 성격이 바뀌는 듯한 모습도 일부 좀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택트와 컨택트 간의 시속 게임,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무조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 아마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모습, 조금 시장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주 이 부분을 강화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백신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화이자에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주 가까이 이 시속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아마 목금 정도부터 이 부분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 초반에도 아마 일부 조금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전보다는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움직임, 물론 이 언택트와 컨택트가 똑같이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전보다는 갭 차이가 확실히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코스피가 지난주 2.39%, 코스닥은 3.7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11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가 12.63% 상승, 코스닥은 9.78% 상승.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 얘기를 제가 지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 월요일 날 하루 급등을 만들어 놓고 화수목금 모두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고요.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코스피보다는 지난주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이 주식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 위주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식이 좀 재밌지 않았느냐, 쉽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아마 뭐 참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수만큼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이었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난주 2주 연속의 이 상승에는, 특히 이제 지난주까지 상승에는 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이 일부 소수 대형주들로 수급이 많이 쏠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서 제가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지금 지난주에 진행이 됐어요. 이번 주 부분은 뭐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변이 조금 더 확대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도주들은 조금 더 이
조정 가능성도 일부는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이슈들이 뭐가 있었냐면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게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부분 봉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프랑스, 영국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로 치면 이것보다도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부분 봉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연준이 언급했던 이 회사채 관련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프로그램 중단을 언급을 하면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 혼선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서 조지아주에서 재검표가 완료됐다. 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인의 이 승리를 확정 지어주었죠. 이번 주 또 있어요. 이거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파이자의 긴급 승인 신청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 따지면 모더나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얘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한 주 시장을 괜찮게 만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제 RCEP 이 체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APEC 회의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요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G20 정상회의는 화상회의로 모두 지금 화상회의로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나올 얘기들도 일부 조금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주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나 봐야 될 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와서 모두 세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 신고가가 나왔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키 맞추기 관련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일부는 남아 있는데 요게 요번 주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자, 요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대선 불복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 이 재검표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아직까지 이 확정 발표가 나지 않았던 주들의 확정 발표 대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약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간밤에 그러니까 이 어제 저녁이었죠. 밤이었죠. G20 정상회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이 다른 나라 정상이 이 모두 발언을 하는 가운데 트윗을 날려서 또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아직 불복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관련한 부분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 이번 주에 방한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RCEP의 체결 이후에 중국이 지금 호주를 상대로 어젯밤에 강경 발언을 했죠. 예를 들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이 아주 강한 국가들 중에 현재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미국의 손을 들어준 다른 동맹국들, 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호주가 먼저 일단 타깃이 됐는데요. 뭐
기존에 보면 대만이나 홍콩 문제 관련한 부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든 국가들 보복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 온다면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최소한 반미까지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중립을 지켜라 정도의 요구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후 우리나라 자체에도 중요할 것이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서 봐야 하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다. 와서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기존의 한미 동맹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지금 기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땡기려고 할 때 이제 양쪽에서 선택을 해라라고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이제 그거의 출발이 지금 이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니 우리 시간으로는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될 텐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26일 휴장이 있고 27일은 오전까지만 장이 열립니다. 오후 1시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부분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부분이잖아요. 많이 주었던 부분인데 이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힘이 약할 가능성이 높죠. 영향력이.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실업수당이 지금 중단된 지역이 너무 많고요. 거의 다 중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주별로 지급했던 것들조차도 지금 자금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이제 해외 역직구 관련해가지고 저희 그 카페에 지난 금요일 날 하나 올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테마로. 이제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추이와 백신 관련한 내용은 여전히 뭐 이번 주도 달굴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확진자 추이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 지난 3월보다도 더 심한 상태인데 이게 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게 지난주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완만해지는 게 필요한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완만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완만해질 수 있느냐 이게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조금 그래도 이걸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얘기들이 일부 조금 나올 가능성,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정도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지난 목요일 날 이 부양책 관련한 협상을 다시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금요일 날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밀린 부분 이 부분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양책 관련한 부분들이 12월 초에 이제 미국도 예산안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업급여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당장 급한 문제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도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미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이제 채권의 추가적인 매입 또는 만기 장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돼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경제 지표들, 이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은 11월 달 들어와서 나온 경제 지표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죠.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던 시기가 11월부터였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보다는 불안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요거는 일단은 뭐 그냥 단기적으로 아닐 걸로 넘어간다고 보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역할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인데 중국 소비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많이 반영을 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당분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요게 나오면 상당히 큰 호재로 반응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금액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호재로 반응을 할 것이고 요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시간으로 목금 정도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지수 전망을 보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조금 무난하게 지나가면 한 251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줄 수 있습니다. 251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줄 수 있고 2600 정도까지는 터치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과 이 내용,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원하는 쪽으로 나왔을 때는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850에서 890 정도를 기본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은 아직도 이번 주도 신고가 행진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다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하긴 할 거예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제가 정말 많이 속된 표현으로 귀에 따까리가 앉을 만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키 맞추기 형태로 일부가 조금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형주가 죽으면서 중소형주가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개념 정도로 가져야 해요. 이 부분이 나와줘야만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나오는지도 이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조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일부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이쪽의 가능성을 일단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거 제가 10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도 전기차 섹터, 수소차 섹터 이쪽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린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꾸준히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5G가 조금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오면서 조금 힘을 내려고 폼을 조금 잡았는데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는데 이게 잘못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 섹터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결국 불량책 통과되고 인프라법 통과가 되면 5G는 미국도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 섹터가 될 거예요. 될 거고요.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해운, 운송 이런 쪽 섹터들도 우리가 또 봐둘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시각인 거고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조금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조금 여유롭게 예를 들어서 스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스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섹터들은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